지금까지 이야기는 문양이가 로봇 장난감을 사고 싶었는데 마술사가 내기하는 걸 보고 비밀을 알아냈다고 생각하고 한자 학원비를 걸었는데 졌지. 네. 큰일 났어. 그래서 스무고개 탐정한테 부탁해서 내가 스토리 다 스포해줄까? 안 돼. 근데 스무고개 탐정이 좀 이상해 뭔가 그치? 네. 세 가지 질문을 이상한데 써버렸어. 네 번째 고개. 나더러 돈을 걸어보라고? 다음날 점심시간 스무고개 탐정은 두 사람이 부르러 가기도 전에 2반 교실 앞에 서 있었다. 그런데 2반 앞에서 꽤 재미있는 광경이 펼쳐졌다. 6반과 2반은 제법 떨어져 있었다. 6반과 2반은 제법 떨어져 있다. 또 스무고개 탐정이 전학 온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학교를 나온 날이 많지 않아 복도를 지나는 아이들 중에는 스무고개 탐정을 처음 보는 아이들이 많았다. 처음에는 선생님인 줄 알고 인사를 하려던 아이들이 스무고개 탐정의 얼굴을 보고 어른이 아니라는 것에 한 번 더 놀랐다. 자기 앞에서 그렇게 우스운 일이 계속되는데 스무고개 탐정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다. 다만 문양이와 명기를 보고 왔구나 하고 왼손을 우아하게 들어 인사했다. 아무리 보아도 그 모습이 초등학생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늘도 2반 교실 안 마술사 책상 주변에는 카드 마술을 구경하는 아이들로 시끌벅적했다. 그새 소문이 퍼졌는지 다른 반에서 내기에 자신 있다고 하는 도전자까지 찾아와서 어제보다 분위기가 더 뜨거웠다. 처음에는 주로 남자아이들이 몰려들었지만 오늘은 여자아이들도 관심을 보였다. 교실 안은 마치 운동회의 날 응원하는 것처럼 소란스러웠다. 내기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짜증을 내기도 했지만 교무실에 가서 이르거나 하지는 않았다. 우리도 일단 구경 가자. 스무고개 탐정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아이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문양이와 명규가 그를 뒤따랐다. 문양이가 보기에 스무고개 탐정의 얼굴은 어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지했다. 조금은 존경스럽고 믿음직스럽게 보이기도 했다. 마술사에게 느꼈던 무서운 감정과는 다른 종류의 존경심이었다. 야, 망했어! 옆반의 이름 모를 아이는 2만원을 걸었다가 잃고 나서 머리를 감싸주며 나갔다. 묻고 나걸로 가! 그 모습을 보고 문양이는 어제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얼굴도 빨갛게 달아올랐다. 어제 한 짓을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당장이라도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다. 스무고개 탐정이 지켜보는 동안 아이들 두셋이 더 도전했다가 줄줄이 나가 떨어졌다. 문양이도 다른 아이들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마술사의 모습만 살펴보았다. 그렇게 마술사를 지켜보고 있자니 이상한 점 하나가 눈에 띄었다. 마술사는 상대방이 무슨 카드를 뽑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다. 심지어 아이들을 볼 때도 멍한 표정이었다. 문양이가 생각했던 것처럼 신호를 주고받지 않았다. 어제 문양이가 했던 오해는 돈에 눈이 멀어 저지른 어마어마한 실수였다. 더 도전할 사람 없어? 마술사의 말에 아이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다. 다른 반에서 온 자신감 넘치는 도전자들이 모두 내기에 진 까닭이었다. 그 도전자들이 걸었던 큰 돈이 아이들을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넌 도전할 생각 없어? 마술사가 스무고개 탐정을 바라보며 물었다. 복장이 특이해서 쉽게 눈에 띈 걸까? 아니면 스무고개 탐정이 아까부터 계속 마술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기 때문일까? 나더러 돈을 걸어보라고? 응, 대신 10,000원 이상으로 하자. 다른 아이들에게는 그런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문양이가 나서서 한마디 하려고 했다. 하지만 명규가 문양이를 말리면서 조용히 속삭였다. 일단 내버려 두자. 스무고개 탐정이 알아서 할 거야. 스무고개 탐정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원한다면 걸어주지. 스무고개 탐정이라면 이미 마술사의 속임수를 다 알아냈을 것이다. 명규와 문양이가 서로 바라보면서 눈빛으로 말했다. 문양이는 마술사의 벌레 씹은 표정을 볼 생각과 30,000원을 찾을 거라는 기대로 심장이 덜컹거려 혼났다. 스무고개 탐정이 어른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 같은 까만 가죽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내려놓았다. 그런 다음에는 뒤로 물러서서 가만히 기다렸다. 두 사람은 스무고개 탐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 사건을 해결할지 기대하며 승부를 지켜보았다. 마술사가 평소보다 빠른 손놀림으로 카드를 섞었다. 약간 긴장한 것처럼 보였지만 문양이의 착각일 수도 있었다.
카드를 다 섞은 마술사는 부채 모양으로 펼친 카드 10장을 스무고개 탐정에게 내밀었다. 물론 뒷면이 위로 향하고 있어서 숫자는 보이지 않았다. 스무고개 탐정이 별 고민 없이 카드 한 장을 뽑았다. 어제 문양이가 그랬던 것처럼 스무고개 탐정도 카드 숫자를 확인하지 않았다. 마술사는 고민했다. 예전에는 고민하는 척 하다가 금방 숫자를 툭 내뱉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고민하는 듯 했다. 7이야! 마술사가 한숨을 토해내듯 힘겹게 말했다. 그러고는 살짝 고개를 흔들자 스무고개 탐정이 씩 웃었다. 이긴 거야. 스무고개 탐정이 속임수를 알아낸 거야. 문양이가 속으로 소리를 질렀다. 스무고개 탐정은 카드 뒷면이 보이도록 책상 위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여기 적힌 숫자는 분명히 7일 거야. 스무고개 탐정이 카드를 뒤집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 그건 뒤집어 봐야 알지. 마술사가 퉁명스럽게 대꾸하자 스무고개 탐정이 다시 한번 씩 웃었다. 뒤집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스무고개 탐정이 교실 바깥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아이들이 조용히 옆으로 길을 비켜주었다. 하지만 스무고개 탐정이 나가자마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교실 안이 아이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대체 무슨 일이야 명규야? 대체 무슨 일이야 명규야? 나도 잘 모르겠어. 두 사람은 스무고개 탐정을 따라 나가고 싶었지만 카드의 숫자를 확인하기 전에는 나갈 수가 없었다. 마술사는 눈앞에 있는 카드를 계속 쳐다보기만 하고 앞면으로 뒤집지 않았다. 마술사도 고민이 많은 것처럼 보였다. 결국 호기심 많은 아이가 하나 앞으로 나와서 누가 말리기도 전에 카드를 뒤집었다. 7이다! 진짜 7이야! 문양이의 눈에도 7개의 하트와 숫자 7이 확실히 보였다. 두 사람은 카드를 확인하자마자 복도로 뛰어나갔다. 저만치 앞에서 복도를 걷는 카드 위치 다 외워가지고 한 거예요. 마우스에서도 다 그래요 원래. 저만치 앞에서 복도를 걷는 스무고개 탐정의 뒷모습이 보였다. 둘은 복도를 뛰어 스무고개 탐정을 따라갔다. 스무고개 탐정 어떻게 된 거야? 문양이의 말에 스무고개 탐정이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로 대답했다.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건 한 가지야. 마술사는 어떤 속임수도 쓰지 않았어. 그냥 카드를 섞었을 뿐이야. 문양이는 스무고개 탐정의 말에 입이 쩍 벌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숫자를 맞힌 건데? 문양이가 물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걸? 말을 마치고 천천히 뒤로 돌아선 스무고개 탐정의 표정에 난처한 빛이 서려 있었다. 언제나 자신감에 차있던 스무고개 탐정이 초라해 보였다. 그 모습에 난초가 뭐예요? 난초가 뭐예요? 약간 곤란한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르는 거. 언제나 자신감에 차있던 스무고개 탐정이 초라해 보였다. 그 모습에 문양이와 명규가 더 놀랐다. 스무고개 탐정이 자신들과 똑같은 평범한 초등학생 같았다. 문양이는 그런 스무고개 탐정을 보고 화를 낼 수도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스무고개 탐정을 보낼 수 없어 뒤따라가면서 계속 물었다. 혹시 카드에 표시를 한 건 아닐까? 스무고개 탐정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럴 리는 없어. 카드에 표시가 있었다면 내가 보았을 거야. 아니 그 전에 누군가에게 걸렸겠지. 명규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하긴 직접 카드를 가지고 오는 아이들도 많았으니까. 그래도 마술사는 언제나 숫자를 맞췄어. 그런 속임수는 아닐 거야. 그렇게 쉽게 눈에 띄는 어설픈 방식은 아니야. 스무고개 탐정이 명규의 말에 동의하자 문양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러면 정말로 마음을 읽는 게 아닐까? 그 말을 들은 스무고개 탐정이 문양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문양이는 스무고개 탐정이 화를 내는 건가 싶어서 움찔했다. 하지만 스무고개 탐정의 입가에는 미소가 돌아와 있었다. 문양아, 미안하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믿지 않아. 그리고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더 확실히 알겠어. 마술사는 아주 교묘한 속임수를 사용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알아낼 수 없는 꼭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처럼 꾸며진 속임수 말이야. 스무고개 탐정이 애써 활기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정보원! 응? 왜? 명기가 얼떨결에 대답했다. 5번째 고개. 내일은 어때? 내일은 어때? 너희 담임선생님 말이야. 학교에 오셔? 스무고개 탐정이 명규에게 물었다. 아니 내일까지 쉬기로 되어 있어.
신기하게도 명규는 선생님이 돌아올 날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러면 내일 점심시간에도 내기가 열리겠군. 스무고개 탐정이 혼잣말에 명규가 대답했다. 마술사라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기를 할 거야. 담임 선생님이 계실 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어려웠거든. 걸리면 큰일 나니까. 스무고개 탐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명규와 문양이를 보고 말했다. 그러면 내일 다시 마술사의 속임수를 밝혀내자. 내일 한자학원 가는 날이라서 문양이가 말끝을 흐렸다. 알았어. 내일은 마술사의 속임수를 밝혀내고 돈을 꼭 찾아줄게. 문양이가 스무고개 탐정의 말에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돈을 찾는 일보다 스무고개 탐정이 마술사의 속임수를 밝혀내는 일에 더 관심이 갔다. 물론 돈도 찾지 못하면 엄마에게 크게 혼날 것이다. 하지만 문양이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스무고개 탐정을 응원하게 되었다. 어째서일까? 처음에는 냉정하게 굴었던 것과 다르게 스무고개 탐정이 진심으로 문양이를 도와주려고 애쓰기 때문일까? 어쨌든 오늘의 도전은 실패로 끝이 났다. 미안하다. 스무고개 탐정이 주저하듯 한마디 남기고 교실로 돌아갔다. 문양이는 괜찮다고 대답하려다 그만 때를 놓치고 말았다. 스무고개 탐정은 벌써 저만치 앞서 걸어가고 있었다. 질문을 5개나 썼어. 하지만 아직 15개가 남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스무고개 탐정도 처음하고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진 것도 같고. 명규가 스무고개 탐정의 뒷모습을 보면서 말했다. 6번째 고개. 내기에 쓸 카드를 뽑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어? 문양이가 저녁을 먹고 방에 틀어박혀 마술사의 속임수를 생각하고 있을 때 엄마가 방문을 두드렸다. 문양아? 네? 네? 문양이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학원비를 잃은 뒤로 엄마가 말을 걸 때마다 불안했다. 어제도 엄마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침에 먹은 게 체해서 한자 학원을 못 갔어 하고 둘러댔다. 다행히 엄마는 학원비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의심하는 눈치도 없었다. 하지만 문양이 몸속에는 커다란 짐승 한 마리가 마구 날뛰는 것처럼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다. 문양이는 혹시라도 엄마에게 그 소리가 들릴까봐 이마에서 땀을 줄줄 흘렸다. 너네가 게임하다 걸린 것처럼. 엄마는 얼굴을 찌푸린 문양이를 보고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친구한테 전화 왔다. 친구요? 그래. 스무고개라고 뭐라고 하던데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되게 어려워서. 알 거라고 하더라. 문양이 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이 방송 유튜브가 병원 목소리 내는 것 같아. 아니에요. 학교 친구예요. 그냥 그거 별명이에요. 그래 알았다. 얼른 전화 받아라. 엄마가 수상한 눈길을 보내면서 전화기를 건네주었다. 문양이는 지금까지 말썽을 부린 적이 없는 아들이다. 엄마는 문양이의 당황한 표정과 수상쩍은 스무고개 탐정의 소개를 듣고 나서도 문양이의 말을 믿어주었다. 여보세요? 나다. 스무고개 탐정의 어른스러운 말투가 전화기에서 흘러나왔다. 스무고개 탐정, 엄마한테 내 이름을 스무고개 탐정이라고 했어? 네 이름을 스무고개 탐정이라고 했어? 응. 덕분에 엄마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이름을 말해야지. 덕분에요? 난 이름을 쓰지 않아. 누구한테나 스무고개 탐정이라고 하는걸. 그래, 잘 알겠다. 문양이가 한 손으로 신입생 예비가 좀 국어 선생님 같아. 문양이가 한 손으로 스무고개 탐정 목소리 이렇게 해야겠다 이제. 문양이가 한 손으로 눈을 가리고 아이고 하는 소리를 내면서 요새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생각했다. 학교에서 이상한 사람을 꼽자면 마술사와 스무고개 탐정인데 어쩌다가 문양이는 그 두 사람 모두와 아는 사이가 돼버렸을까. 그것도 요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 무슨 일이야? 그보다 우리 집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물어볼 것이 있어서 명기네 집에 전화했는데 지금 집에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명기 엄마께 너희 집 전화번호를 얻었지. 문양이와 명기는 오랫동안 같은 반이었기 때문에 엄마들도 서로 아는 사이였다. 하지만 스무고개 탐정이 거기까지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나저나 명규는 밤 9시가 넘었는데 어디에 간 걸까? 문양이는 스무고개 탐정의 궁금증부터 해결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명규가 아니라 나한테 물어봐도 되는 거야?
사실 네 번호를 알았다면 너한테 먼저 걸었을 거야. 별것도 아닌데 그 말을 들으니 문영이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다. 그래서 물어볼 게 뭐야? 대단한 것은 아니야. 혹시 마술사가 카드를 섞기 전에 전체 카드 뭉치에서 4개에 쓰일 카드 뽑는 것을 본 적 있어? 아니, 난 한 번도 본 적 없어. 그래? 원래 목소리를 해주세요. 그래? 스무고개 탐정이 약간 실망한 듯한 목소리를 냈다. 문양이는 스무고개 탐정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스무고개 탐정이 기뻐하는 모습도 보고 싶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머리를 짜내어 명규에게 들었던 말을 기억해냈다. 미리 준비해오는 건 아닐 거야. 마술사가 가지고 다니는 카드 뭉치에서 매번 10장을 뽑아서 내기를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미리 카드를 뽑아놓는 게 아니라 자기 카드 뭉치에서 고른다는 말이군. 원래 목소리를 알았어. 목소리 사귀어. 꼭 자기 카드를 고집하는 것도 아니야. 스무고개 탐정도 들었겠지만 애들이 직접 카드를 가지고 오기도 한데 마술사가 속임수를 쓰는 게 아닐까 해서. 그래? 잠깐만, 아까부터 하는 이것도 질문에 넣어야 하는 거야? 아니, 이건 그냥 맞장구를 쳐주는 거잖아. 스무고개 탐정이 사소한 일에 흥분하는 것을 보고 문양이는 또다시 기분이 좋아졌다. 스무고개 탐정이 아이 같은 행동을 할 때마다 더 친해지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섞는 건 항상 마술사가 해주는 것 같아. 다른 아이들은 잘 섞지 못하잖아. 그리고 아이들이 미리 준비한 카드에 속임수를 썼을 수도 있으니까 마술사가 섞으면서 확인하는 게 아닐까? 내가 봤을 때는 항상 그랬어. 그렇게 빠르게 섞으니까. 그렇게. 일단 카드 10장을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섞고 뒷면을 보여주면서 한 장을 고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고른 숫자를 맞히고. 7번째 고개. 항상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잠깐만. 스무고개 탐정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응? 왜? 10장을 보여주고 섞고 한 장을 고르게 하고 항상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스무고개 탐정도 오늘 같이 봤잖아. 그렇지, 그건 그런 의미였구나. 전화기 너머로 스무고개 탐정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왜, 뭔데? 비밀을 알아냈어? 아니, 오늘 나보다 훨씬 뛰어난 탐정하고 마술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 탐정? 진짜 탐정? 그런데 그 탐정이 내 얘기를 듣고 그러고 나서 힌트를 하나 줬어. 세상에는 마술사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이제. 마술사만 할 수 있는 일? 문양이는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만나서 다시 해줄게. 내 생각대로라면 내일 돈을 찾아줄 수 있을 거야. 문양이가 뭐라고 대꾸도 하기 전에 그거 선생님하고 너무 똑같아. 스무고개 탐정이 전화를 뚝 끊었다. 그래도 문양이는 별로 서운하지 않았다. 마술사만 할 수 있는 일이 대체 무엇일까? 문양이는 침대에 누워 잠들 때까지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아무래도 해답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스무고개 탐정이라면 행운의 숫자인 7개의 질문을 썼으니 무언가 알아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8번째 고개. 둘이서 카드 맞히기 대결을 하지 않을래? 전날 늦게까지 스무고개 탐정이 한 말의 의미를 생각하느라 문양이는 잠을 제대로 못 잤다. 그러나 졸린 눈을 비비면서 학교 가는 일이 즐거웠다. 얼굴에 닿는 햇살도 다른 날보다 화창하게 느껴졌다. 오늘은 스무고개 탐정이 마술사의 속임수를 밝혀낼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공중거리며 뛰고 싶은 기분이 들어 한달음에 학교로 달려갔다. 심장이 뛰어서 쿵쾅거리는지 오늘 점심시간에 있을 사건에 대한 기대로 쿵쾅거리는지 알 수 없었다. 어쨌든 기분이 아주 상쾌했다. 오늘따라 오전 수업이 몹시 지루했다. 문양이는 얼른 점심시간이 오기를 기다렸다. 점심시간이 되자 문양이는 급식을 후딱 먹어치우고 나서 스무고개 탐정과 명규를 기다렸다. 두 사람이 온 것은 문양이가
발을 동동거리며 기다린 지 한참 지나서였다. 그럼 가볼까? 그렇게 말하는 스무고개 탐정의 느긋한 얼굴이 문양이와 명규의 눈에는 어제보다 더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얼굴을 자세히 보니 표정이 약간 경직되어 있었다. 형수도 뭐예요? 약간 굳어있다고, 딱딱하게. 긴장했나.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도 역시 떨리는 모양이다. 이방 교실에 들어가니 벌써 마술사 책상 주위로 아이들이 몰려 있었다. 마술사는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 묘기를 부리면서 손을 풀었다. 스무고개 탐정은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마술사의 책상 앞으로 갔다. 마술사가 카드 섞는 것을 멈추고 스무고개 탐정을 올려다보았다. 너 스무고개 탐정이라고 한다면서? 대단한 탐정이라고 하더라. 하긴 그래봤자 마음을 읽히면 어쩔 수 없지만 설마 오늘도 하려고 온 거야? 마술사는 스무고개 탐정을 깔보고 있었다. 그 말투가 얼마나 얄미운지 옆에서 듣고 있던 문양이가 화가 날 지경이었다. 스무고개 탐정이 책상 앞에 수그리고 앉아 마술사와 눈높이를 맞추더니 작게 속삭였다. 그래서 말인데 오늘은 둘이서 카드 맞히기 대결을 하지 않을래? 둘이서 매? 응. 대신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없는 곳에서. 글쎄, 그건 별로 생각이 없는데? 주변에서 스무고개 탐정의 제안을 들은 아이들도 소리를 지르며 반대했다. 우린 축구도 안 하고 구경하러 왔단 말이야. 나도 내기를 하고 싶은데 마술사가 가버리면 못하잖아. 스무고개 탐정은 주변에서 뭐라고 떠들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마술사의 얼굴만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렸다. 그렇게 항의하는 아이들도 감히 스무고개 탐정에게 직접 따지지는 못했다. 마술사가 팔짱을 끼고 버티자 스무고개 탐정은 할 수 없다는 듯이 지갑에서 5만원짜리 지폐 2장을 꺼냈다. 10만원을 걸고 하는 거야. 내가 지면 10만원을 줄게. 대신 내가 이기면 4만원만 줘. 4만원만 줘. 그렇게 말하면서 스무고개 탐정이 문양이를 보았다. 문양이가 잃은 돈 3만원과 스무고개 탐정이 잃은 돈 만원을 합친 금액이 4만원이었다. 5만원짜리 지폐를 보자 마술사도 욕심이 생긴 모양이다. 스무고개 탐정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럼 너랑 나 말고 아무도 없는 거야? 아니, 그러면 심판을 볼 사람이 없잖아. 너희 반 명규하고 그 옆에 있는 문양이만 데려가자. 쟨 나한테 3만원이나 이랬을 텐데. 하지만 명규는 돈을 걸었던 적이 없잖아. 명규라면 공평하게 심판을 봐줄 거야. 그 말에는 마술사도 동의했다. 네 사람은 좋은 구경거리를 놓친 아이들의 볼멘 소리를 뒤로하고 복도로 나갔다. 몰래 따라오려면 몇몇 아이들은 스무고개 탐정의 매서운 표정을 보고 나서 꼬리를 내리고 교실로 돌아갔다. 스무고개 탐정이 앞장서고 마술사가 몇 걸음 떨어져서 그 뒤를 따랐다. 명규와 문양이는 마술사보다 몇 발자국 뒤에서 걸었다. 문양이는 스무고개 탐정과 마술사의 뒤를 따라 걸으면서 어젯밤에 스무고개 탐정과 통화한 내용을 명규에게 들려주었다. 그런데 말이야, 혹시 스무고개 탐정이 마술사를 끌고 가서 힘으로 해결하라는 건 아니겠지? 문양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자 명규가 배를 잡고 웃었다. 스무고개 탐정이? 그런 애였으면 처음부터 부탁하지도 않았어. 스무고개 탐정이 덩치는 클 줄 몰라도 그런 짓은 안 해. 그런 방법을 쓰면 탐정이라기보다 깡패가 아닐까? 탐정이라기보다 깡패가 아닐까? 그리고 어젯밤에 너한테 말한 것도 있다며? 그럼 왜 우리만 데리고 구석진 곳으로 가는 거지?